네, 69기 환희 아버지입니다. 일단 우선 합격을 축하드리고 고학모 회원분들 되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자제분들 지금 가입교 가서 막 열심히 뛰고 있을 텐데 부모님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공학모의 존재 이유의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는 사례라고 봐요. 뭐냐면 뒤에 보시면 콜이라 그러죠, 우리가. 요게 지금 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가입교 시작한 지 이틀 3일밖에 안 됐는데 콜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용어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는 분들은 공학모 게시판에 가시면 73 게시판에 공지란에 있어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공사 상식이라고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자제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무리가 없을 만한 용어 해설들이 있어요. 그 많은 용어 중에서 지금 합격자분들이 가장 피해할 단어 콜입니다. 콜. 의외로 이 콜이라는 단어를 현역 장교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래는 모르지만은 어느 기수 때부터인가 저 용어를 썼다는 뜻이겠죠. 하여튼 최근에 이 콜이라는 말은 예비 생도가 나는 사관학교를 못 견디겠으니 그만두겠소라고 제 손을 들고 나가겠다고 하는 행위 전체를 총칭합니다. 콜. 못 있겠다고 나온다는 소리예요. 몇 명이나 나오냐고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걸 걱정할 데 없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나오냐고요? 작년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작년도 공군사관학교 모집 정원은 공식적으로는 2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있었어요. 채점 오류로 인한 추가 합격자가 생겨가지고 구제 차원에서 플러스 3명이 더 있었습니다. 218명이죠. 거기에 수탁성도라고 해서 외국 생도들,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친구들 받아서 실명. 그래서 225명인가요? 225명이 가입교로 딱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문기사 찾아보시면 입학은 200명이 했습니다. 입학은 200명이 했어요. 지난 기수 72기가 25명이나 그만뒀다는 소리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그만뒀어요. 우리가 통상 입과식이라고 가입교를 한 날부터 한 3, 4일 동안은 예방주사도 하고 간단한 제식 훈련도 하고 오리엔테이션 기간이 있어요. 그 안에 상당수가 또 그만둡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때 22명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22명이 추가 합격했다는 소리죠. 네, 22명이 가입교 시작하고 합격을 해가지고 작년도 계열별로 40명 이상씩 합격을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에 최소 25명, 22명, 47명이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다는 공군사관학교를 어떻게 들어갔는데 무려 한 달이 못 돼서 47명이 그만뒀어요. 누구한테 연락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제분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엄마 나 그만둘래 할 수 있어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가장 콜이 많이 오는 시기는 입교에서 열흘 정도, 2주 안에 제일 많이 옵니다. 그 고비를 넘기면 입학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그 고비 넘기면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합격한다는데 제 발로 그만두고 나옵니다. 47명, 정원 218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물론 지난해 많이 나온 해예요. 유달리 많이 나온 해예요. 보통 이거보다는 덜 나와요.
가입교 입학생도 기준으로 해서 한 11명 정도를 때렸어요. 최근에 보면은 70기, 71기가 정원 대비 입학이 한 11명에서 12명 정도 빠졌어요. 그만큼 그만뒀다는 소리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입과식 이후에 그만뒀다는 소리니까 입과식 이전에도 또 그만한 인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그만뒀다는 소리죠. 요때가 40명이 넘었다 그러면, 작년이 40명이 넘었다면 평소에는 한 20명 정도. 작년 기수는 많이 빠지는 기수예요. 예고된 기수. 우리 공군사관학교 기수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할 수 있다 기수라고 있어요. 3년마다 돌아오는 최악의 기수들. 그러면은 3년 전, 작년 이전에 3년 전이면 69기를 말하겠죠. 69기도 거의 50명 나갔습니다. 69기도 50명 나갔어요. 왜 이런 일이 문제가 생기냐면 가입교는 자기 인생에 한 번만 하거든요. 그런데 가입교를 가르치는 사람은 올해 4학년 올라가는 올해 기수는 70기가 73기를 교육하겠죠. 배운 대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72기가 많이 나간 거는 69기가 배운 대로 가르쳤다는 소리죠. 그 기수들이 조금 더 힘들게 교육한다는 경향이 있는 거는 맞아요. 왜? 나가는 인원이 많으니까. 66기도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69기를 가르친 66기 졸업 인원 한번 보십시오. 130 몇 명이가 그럴걸요?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그 기수들이 교육하고 대물림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많이 나갔는데 어쨌든 전화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그만둘까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힘들어요. 이 아이는 자기는 진학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을. 근데 사실은 가보니까 입대를 한 거야. 제 발로 자원 입대를 한 거죠. 가보면 군대입니다. 군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고 가장 규율이 빡센데 아주 사람 잡습니다. 입학한 생도의 99%는 내가 미쳤지 여길 왜 왔지라고 후회를 합니다. 마지못해 있는 거예요. 지 아버지 지 엄마 빠이빠이 잘하고 올게 했는데 들어가서 나온다는 말을 못해서 눈물 머금고 참는 것뿐이지 대부분은 나가고 싶어 해요. 지금 그래요 다. 그중에 일부는 정말로 나와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손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서 회피하고 있지는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신분이 바뀌고 조직이 바뀔 때마다 필수적으로 겪어야 될 과정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3 재수생 신분에서 사관생도로 가기 위한 통과 의례가 가입교예요. 민간인이 아니거든요. 춘 군사 조직입니다. 학교장님이 3스타고요. 거기 부대에 엄원한 거기 자제분이 들어가서 하나부터 10까지 군인이 되는 과정을 익히는 건데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까지 집어져 있다가 가면은 죽죠. 지금 죽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날씨가 좀 추워요. 거기 청주 거기 산에 이렇게 골짜기에 있습니다. 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가 유달리 춥습니다. 거기 빡빡 기다 보면은 엄마 아빠 생각 엄청나요. 나오고 싶죠. 베레벨 생각 다 날 겁니다. 야, 이렇게는 못 산다. 평생 어떻게 이렇게 사냐? 평생 그렇게 아무도 못 살아요. 평생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통과 의례일 뿐입니다. 근데 걔들은 통과 의례가 아니에요. 죽을 것만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공군 조종사라고 쓰고 그 난리를 쳐서 합격했는데 들어가서 보름이 안 돼서 놔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니거든요. 실제로 선배들이 세게 굴려요. 그 과정을 이기지 못하면 군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헤쳐나가지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수는 아예 떨어뜨릴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각오를 하고 가는 그림이니까 쉽지 않은 거 맞고요. 대부분의 생도들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더라. 정말 힘들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사관학교 출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기억이다.
힘듭니다. 자제분이 살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없을 거예요. 엄마 아빠 생각에 매일 밤 웁니다. 많은 수의 아이들이. 그러니 두 손 들고 코를 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들,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이는 사실 지금 당장 힘드니까 이게 잘못된 선택이고 이 상태로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헥헥거리는데 이거는 명확하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어요. 사관학교라는 선택이. 특히 공군사관학교라는 선택이 너무너무 좋은 선택이라는 걸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시 한번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코를 못 이기는 경우는 심플해요. 아이가 못 견디겠다 그러고 엄마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어? 난 여기가 잘못된 선택이었단 말이야. 내 인생을 바로잡을 기회를 엄마가 왜 뺏어? 난 나갈 거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얼마나 최고의 선택인 줄 아세요? 올해 대학 그렇게 하기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 난리를 쳐도 올해 수능 응시생 지원자 수 49만 명이고요. 시험 본 사람은 43만 명밖에 안 돼요. 이거 뚫고 공부사학교 입학했는데 이거 뚫고 대학교 서울대 연고대 좋은 데 들어갔다고 했는데 작년 5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취준생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81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도요. 요즘 취직하기가 더 힘든답니다. 서울대학 졸업장, 토익 900장이 무용지물이더라 하는 기사 엊그저께 조선일보 나왔더라고요. 81만 명 중에 무려 36%가 공무원 준비를 한다 그럽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전쟁이죠, 전쟁. 저도 대기업에 오래 재직을 했고 신입사원들 여러 번 바꿔왔는데 입사하는데 정말 나는 저렇게 하면 도저히 회사 입사를 못했을 것 같다는 상황들 많아요. 다 토익 900 이상이고요. 스펙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저한테 60명 할당해주면서 그중에 3명만 통과시키랍니다. 옆 테이블 부장도 60명, 옆 테이블 부장도 60명. 이렇게 해서 몇 명만 추려가지고 면접 들어가더라고요. 제 기준으로 이렇게 봐서 누구 합격시키고 누구 탈락시키고 할 애도 없어요. 근데 제 손에 면접 넘어가는 애들이 결정이 나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요즘 아이들, 소위 말하는 그럴듯한 대기업 혹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경쟁률 뚫어야 되고요. 방학 없습니다. 학원 다녀야 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자제분들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 많을 테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사안들이에요.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사실 그런 거 없죠? 입학하면서 결정됐어요, 얘들은. 입학하면서 결정됩니다. 졸업하면 국가공무원 신분이고요. 보수도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보수 적지 않아요. 군인 월급이, 봉급이 연봉 기준으로 따지면은 대기업 중상위권, 30대 재벌 안에 중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보수도 높아요. 특히 공군 같은 경우는 더더욱 수당이 많으니까 조종사가 된다 그러면 대기업 이상으로 받죠. 급여도 좋고 안정적이고 기술군입니다. 공군은. 특수한 역할을 하는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전역하고 나서도 길이 많아요. 하여튼 여러모로 이렇게 취업 난관은 유관한 사이예요. 그냥 졸업하자마자 임관되고 군생활을 하게 되는. 단지 단점 하나밖에 없어요. 군인이라는 거. 자유가 좀 없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누군가가 해줘야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 뻗고 지내는 거고요. 우리를 노리는 외세에, 호시탐탐 노리는 외세를 대비하고 견제하는 우리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살잖아요. 걔들은 대신 고생을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다른 게 있죠. 그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직업이 많지 않습니다. 명예를 존시하고 멋있는 무인들이에요. 하여튼 걔들 하나 교육하는데 거의 2억 4천 5천만 원 들어가고요. 졸업하고도
좋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수십억 들여가지고 비행기를 태워서 베테랑 조종사를 만드는 곳입니다. 좋은 선택이었어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런 좋은 선택을 자제분들이 발로 차고 나오려고 그래요. 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힘든 거고.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나랑 안 맞는다라고는 생각. 가입교 때 받는 생활은요. 누구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평생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힘듭니다. 통과 의뢰라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쇼 스테이지예요.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 입학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이 주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낚이는 거죠. 그리고 손 들어버리면은 정말 최고의 선택을 포기하는 그림이 오는 거예요. 나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애를 100% 다 잡으라고는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다수의 코를 친 아이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잔류를 성공시켰을 경우 한 90%는 부모님들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너무 고마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4학년 때 고맙습니다 하고 하는 애들 되게 많았거든요. 다 만족하고. 근데 아주 일부는 적응 못하고 나가는 경우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잡는 게 능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하지만 절대 다수는 잡았을 때 그리고 적응했을 때 고마워하고 되게 좋아합니다. 최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몸에 익숙치 않은 게 익숙해지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 과정을 겪고 나면은 좋다는 거죠. 특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선택이죠. 제 돈이 들어갑니까? 뭐합니까? 지가 돈 다 벌어가 대학 다 다니고 졸업하자마자 버젓한 직장에 제 나이 60대기 전에 할아버지 소리 들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놈들 졸업하면 얼마나 돼서 장가 가니까, 시집 가니까. 안정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만큼 좋다는 소리예요. 좋은데 그만두려고 나오는 분들 말려야 되겠죠. 통상 콜이 오면은 집에 전화 옵니다. 여기 공군사관학교입니다. 자제분이 하고 싶은 말 있다면 통화 딱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과정을 겪게 되냐면 못 견디겠다고 지가 손을 드는 겁니다. 교육받다가. 그러면은 일단 교육에서 좀 분리를 시켜놔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못 견디겠다고 찡찡거리니까. 그리고 부모님하고 통화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재밌는 게 구조상 미성년자인 경우들이 많아요. 3학년 마치고 입학한 경우에. 부모,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나오는 케이스고요. 아니래도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지 공군에서는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 동의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게 이 콜입니다. 엄마하고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 나갈래 해서 엄마가 그래 나와라 하고 오케이를 해주면은 나오는 거예요. 3일 안에 나오면 취업자가 나오는 거고 그 안에 나오면 이제 충원이 없이 아까처럼 정원에서 몇 명 빠진 채로 입상을 하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를 콜이에요. 누구한테 콜 들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애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이 방송을 보는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1대1 멘토링 된 집, 제가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니다. 다 했거든요. 전화하고 이틀 있다 전화 왔어요. 올해 합격생들 중에 최초 콜 사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집은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와요. 생깁니다. 콜이 오면은 안 오면 최고인데 오면은 긴장을 해야 되고 이제부터는 길고 지루한 자제분과의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집니다. 우리가 지는 게 더 많아요. 많은 수의 부모님들이 쥐쥐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화가 와서 일단 설득을 하겠죠. 말려도 보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또 전화가 오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가요. 근데 얼굴 맞대기 얘기하는 순간이 이미 한 80%는 끝난 싸움이 돼요. 그리고 대기실 가가지고 딱 만나러 가면 문 띡 열리고 한
보름 남짓해서 보는 자식이 일단 한 3, 4kg 빠졌네요. 입술도 터져 있고요. 긴장 이렇게 딱 해서 로봇처럼 딱딱딱 들어와서 탁 앉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엄마 나 좀 살려줘. 더 있으면 죽을 것 같아. 하고 뚝뚝 닭똥 같은 눈물 흘립니다. 못 이겨요. 데리고 나옵니다. 그게 끝이네요. 그 순간에 저희 동기생들 전설의 6회콜 6번 콜 들어온 집 저희 동기분이고 저희 형수는 벌떡 일어나서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십시오 하고 나왔답니다. 형님 막 애랑 같이 우는데 이번에 졸업하죠? 비행기 들어갔죠 지금? 예, 생활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렇게 난리치고 못 들어오겠다고 했는데도 그런 선배들 그런 아이들 되게 많아요. 지금 공학모 분들 중에서도 지금 3학년에 올라가는 작년까지도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농땡이 쳐가지고 엄마 아빠가 막 스트레스 받게 하는 놈들도 있어요. 근데 졸업해가지고 잘 생활합니다. 잡아서 성공한 케이스죠. 반면에 잡아서 말 없이 그냥 잘 다니다가도 그만두는 친구도 있어요. 저희 동기 지금 4학년들 한 학기만 다 다니면 되는데 제 발로 그만두는 친구 있어요. 전화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자식까지 생각하는 놈인데 저희 집에 늘 와서 자고 가고 그랬던 놈인데 왜?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뭐 하고 싶어 했더니 뭐 하고 싶다는 꿈이 있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놈 와가지고 이제 편입시험 봐가지고 4학년 때 나오면은 곧바로 영장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곧바로 영장 나왔고 이놈도 2월 1일 날 입대한다는데 시험은 보고 들어가더라고요. 대학교 편입시험은. 결과를 모르고 들어가요. 제발 합격하라고 저 빌고 있습니다. 요즘 그놈. 하여튼 좌우지간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길은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고 길은 여러 가지 있는 거고 그 기회를 살리는 건 본인이니까 꼭 그러면 말려서 뜯어 말려서 안 치는 게 정답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자식은 우리 아이가 지금 그만두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얘는 그럴 수 있는 아이야. 혹은 우리 아이가 겁이 많아. 혹은 내가 너무 귀하게 키웠어 하는 집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집은 한 번쯤 말려보는 것 나쁘지 않다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안 있었잖아요. 며칠 안에서 내 품에서 독립한 놈이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다시 엄마 품으로 달려오는 건데 무작정 받아주는 거는 그건 온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도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포기하고 다시 부모 집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받아줄 때 받아주더라도 안 받아주는 게 최고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받아줄 때도 생채기가 많은 상태에서 받아야 돼요. 지금부터 콜이 들어왔다 치고 진정하셔야 돼요. 진정하시고 아이하고 이전쟁이 벌어집니다. 설득과 회유. 어머님이 자제분을 아버님이 자제분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아들과 딸은 엄마 아빠를 설득하고 회유합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엄마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나랑 절대 안 맞는 인생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엄마가 뭔 재주로 그걸 감당을 해요. 엄마 아빠는 확신 있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흔들리면은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 아니라는 걸 있으면은 그냥 그날로 집니다. 엄마 아빠가 확신 있게 로또 당첨 같이는 확실한 카드라고 생각하시면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통과 의례고 그것도 못 견디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고 그렇게 평생 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겪고 나면 분명히 좋은 기간 생활이 오고요. 인생은 늘 쓴 곳이 있다는 거를 명확히 인식시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는 거. 네가 여기서 나오게 되면은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 한 번은 군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군에 가서 어차피 기초군사훈련 또 받아야 됩니다. 걔네들 힘듭니다. 그 과정 똑같은 과정이니까요. 막말로 우리가 이 과정을 다 겪고 기초군사훈련 다 마치고 그만두면은 군에 입대하더라도 그 과정은 면제를 받아요.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나올 때로.
그거 못 견디겠다고 나오는 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나올 때 나오더라도 그거는 마치고 나오라. 설득을 해야죠. 사실 설득의 키 스킬 중에 최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루는 거예요. 아이한테 이기기 힘들거든요. 첫째는 너의 최초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고 지금은 과정일 뿐이라는 것. 남들은 다 겪은 과정, 이겨낸 과정, 너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설득하고 회유해야 되고요. 그게 안 됐을 때는 회유를 해야 안 되면 이 얘기를 해야 되죠. 반쯤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 좋다. 나와도 좋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기초군사훈련은 마치고. 그럼 언제 오냐면 입학식 때거든요. 입학하고 나면 또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미루는 거예요. 입학한 다음에는 매주 바리바리 싸들고 면회 가가지고 방학 때까지만 아니 며칠 때까지만 견뎌보자. 그리고 하면 재수해. 방학 때 나오면 싸들 해가지고 해외로 보내버리죠. 그렇게 해서 사실 졸업을 시키는 집 많이 있습니다. 매번 들어갈 때마다 외출 외박 끝날 때 끝나면은 공군사관학교 입구까지 딱 차 태워가지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 다 보시고 하는 집 많아요. 그렇게 해서 졸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아이가 적응을 하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 치면은 최고의 선택이라는 걸 믿고 아이랑 이게 네가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고 평생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 명확히 언급하셔야 돼요. 그리고도 나온다고 땡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면은 미루세요. 그게 안 돼서 정말 얘를 데리고 나와야 될 상황이면은 다짐을 한 100가지만 받으세요.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정말 영악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쥐가 나오려고 그러면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훈련 거부해버리고 배째고 누워버리면 퇴교시켜요. 어머님한테 동의 절차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이놈들이 할 거는 다 쫓아다니면서 엄마한테 동의 절차를 받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많은 친인척들의 환영과 축하를 받으면서 딱 들어왔는데 나가고 지금 나가가지고 엄마 반대하는 거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면 재수도 해야 되고 뭣도 용돈도 받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 눈치도 봐야 되는데 엄마 아빠의 동의를 받고 나오고 싶은 거죠. 엄마 아빠의 동의를 받고 면죄부를 받는 과정일 뿐이에요. 애들이 나오는. 면죄부를 줄 때 주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다짐을 받아야죠. 왜? 공부도 해야 되고 애들 나오면 처음엔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그때뿐이에요. 대부분은. 그래가지고 만약에 상한학교 졸업한 것보다 더 잘 됐어. 뭐 의대라도 갔어. 그럼 다행인데 아니면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때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 그런 일을 막아야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중에서 만에 하나라도 정말 아이가 중도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는 명심해 주십시오. 그날 이후로는 사관학교 입을 담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이한테 트라우마를 만들어주면 안 돼요. 살면서 그때 나왔을 때 이거 왜 만들어줘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잘 나온 겁니다. 그때는 잘 나온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안 갔다 그러면 어떻게든 잡아보시고 콜이 오면은 야밤에도 오고 막 그러거든요. 첫 번째 콜은 정상적인 시간대에 와요. 엄마, 아빠 누구나 통화해서도 심플하게 이건 여기는 아니야, 엄마. 내가 여기 와보니까 이거는 절대 아니거든? 이거는 내가 잘못한 선택이고 바로 잡으려면 지금 나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재수해가 좋은 대학 나가게 해줘. 저희 같은 이런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동의해가지고 나오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보신 분들은, 침착하게 거부권 행사를 하셔야죠. 못 나오겠고. 그럼 당황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화를 내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나중에 지랄지랄 하기도 하고 이놈들. 페이스에 말리면 안 돼요. 침착하게 여기서 흥분하면 여기서 언성을 높이셔도 좋고 자제분의 성향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거는 부모님들이 제일 잘할 겁니다. 위협, 호소, 설득, 아니면 배째라 들어 누우셔도 좋고, 대성통곡하고 너 나오면 엄마 못 매달 거다 하는 집도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한테 기싸움에서 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일단 한번 찍어 누르면은 반드시 2번, 3번 전화 옵니다.
그때마다 동일한 전략을 쓰시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솔직히는. 그리고 공학모 놔뒀다 뭐합니까? 지금 공학모가 원래는 길라잡이 행사 통해서 이런 걸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알려주고 애들을 무사히 졸업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모임이에요. 근데 지금 빌어먹을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예. 멘토 찾으세요. 이런 과정을 겪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님들이 경험담이 참 도움이 돼요. 들어보고 대응책을 만들어 보시고 시시콜콜 괴롭히세요, 선배님들. 그리고 자제분을 교육하는 기수는 70기 지금 4학년 올라가는 생도들이거든요. 공학모 70기 아버님들, 어머님들하고 친해 놓으시면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몇 중대 누가 콜이 들어왔는데 그럼 좀 잘 좀 봐주고 뭐가 어려운지 한번 들어주라. 도움 됩니다, 이게. 그러니 공학모가 큰 도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공학모의 존재 가치 1위는 이거라고 봐요. 아이들을 무사히 졸업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고 도움 품앗이 하는 거. 제가 후배생들 좋았고 그 부모님은 또 저는 선배들한테 도움을 받았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하시고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해법이 또 나오고 아이들이 영약해져가지고 단계가 올라가거든요. 제가 이 영상으로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패턴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을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상황이 처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과정을 밟아가지고 몇 가지 다짐도 받고 애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만들어서 나오는 게 더 나아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입학하는 거죠. 근데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들 중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신할 수 있어요. 콜 들어옵니다. 대응 잘 하셔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흔들리시면 안 돼요. 꼭 가까운 공학모 분들한테 상의 한번 해보시고 많은 거 기억하지 마시고 이것만 합니다. 최고의 선택이었던 거 믿으시고 자제분을 설득, 회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싸우셔가지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고집불통 부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있는 동원과 다 해보시죠. 통화도 엄마도 해보고 형도 해보고 아빠도 해보고 다 돌아가면서 싸우고 가능한 공부생활까지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고 가더라도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가더라도 이긴 형수, 이 영상 보시는지 모르지만 형수가 취향이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많은 경우는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더라도 걔는 나올 수 있어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참 자식이 뭔지 자식 이기기도 힘들고요.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입학했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입학하고 졸업이 또 문제고 졸업 들어가면 또 비행 교육이 머리 아프고 부모인데 뭐 어쩌겠어요. 제 자식인데 겪어야 될 일이니까 콜이 안 들어오는 효자, 효녀 만나신 분들은 운이 억세게 좋으신 분들이고 콜이 들어온다고 애들이 불효한 놈들은 아니고요. 단지 우리 아이가 좀 겁이 많거나 우리가 좀 너무 곱게 키웠거나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주지시키고 교육을 많이 시켜서 보냈으면은 아이가 좀 각오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었을 텐데 그건 너무 없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지금이라 늦지 않았어요. 콜 들어오면은 설득하시고 회유하시고 협박도 하시고 들어 누워 보시고 울고불고도 해 보시고 다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셔야 돼요. 자식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요. 최고의 선택, 로또 당첨 날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영상 보시는 모든 공학모 회원분들 무사 입학 간절히 기원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저도 적극 나서서 돕겠습니다. 매년 이맘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 오거든요. 밤 11시에도 학교에서 전화 옵니다. 취약 시간대에 딱 전화 와서 지 엄마, 지 아버지 설득합니다. 그 전화 받고 밤새 끙끙거리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들은 막 새벽에도 전화 받아주세요. 드려요. 전화하세요. 누가 돕겠습니까?
공학모가 도와드립니다. 공학모가 힘이 돼드릴 테니까 입학시키죠.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겁니다. 이게 다 추억이 남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보고,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현장에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